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올라줬죠. 주요 기술주들의 강세까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꽤 많은 협상으로 도출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작용이 됐어요. 인도와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중국과 오전에 회의를 가졌다는 트럼프의 발언 등이 뉴욕장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거기에 AI 진영의 호재성 뉴스까지 더해졌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 우려가 좀 진정되며 올라서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도 조선과 원전 등의 호재성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가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는 오늘도 관세와 관련한 뉴스에 주목을 하면서 3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이었고요. 물론 다우지수는 IBM 급락의 여파로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습니다만 열흘 만에 4만 선을 다시금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 관련한 뉴스들 좀 보시죠. 트럼프의 베센트 장관이 이제 어제 그 중국과 빅딜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은 이것이 가짜뉴스다라면서 부인을 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국과 대화를 했다라면서 미중 협상에 무언가 약간의 진전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에서 3주 안에 상호 관세율을 재조정할 거다라는 발언이 투심을 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조금 헷갈리는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협상은 잘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장관이 한미 회담이 성공적이었고 이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이를 것이다. 특히 다음 주 초에 이 합의의 세부 디테일들을 우리가 조정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아주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연준 인사의 발언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연준 안에서 대표적으로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베스 해맥 총재, 5월 금리 인하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6월까지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그때는 내리겠다. 매파 인사의 비둘기파적 시그널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8bp 이상 내림세를 그리면서 4.3%까지 안정세를 되찾았고요. 이 내용이 나온 이후에 시장의 상승폭은 확대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불안한 소프트 vs 버티는 하드라는 제목입니다. 경제 지표를 보실 때 크게 지표는 두 가지로 나뉘고는 하죠. 하나는 소프트 데이터, 하나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들은 보통 심리 지표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PMI 등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하드 데이터는 실업률이라든지 GDP, 소매 판매 등과 같이 확실한 숫자로 찍히는 지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지표들의 네이처상 이 소프트 데이터들이 훨씬 더 변동성이 요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초록색 선이 소프트 데이터들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드 데이터에 비해서 꺾이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지금 경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실물 지표인 하드 데이터들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관세 갈등이 지속된다면 하드 데이터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 좀 주의가 요구되는 예시가 들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히토류가 굉장히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 모터에는 히토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관세와 관련해서 빠르게 협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히토류가 지속적으로 수출 통제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기업의 생산에도 차질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하드 데이터로도 추세가 꺾이는 흐름들이 포착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까지는 기업들의 실적에 아직 타격이 크지 않지만 만약에 한 분기 안에 관세와 관련한 이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 분기, 그러니까 다음 분기부터는 하드 데이터들 역시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드린 이유요. 지금 기업들의 주가 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 타격을 피했는가 혹은 그 타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을 잘 피력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추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상승 하락 특징주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나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종목들의 추세를 보자면 일단 시총상위 빅테크주들의 주가는 강했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의 급등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해 갔습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누적 수익률 15%대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125달러 고점 레벨 재도전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적 발표 이후에 나뉘었던 주가 향방들을 보신다면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는 서비스 나우가 긍정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전하면서 15%대 급등했던 반면에 바로 아래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죠. IBM, 파이저브 등의 종목들이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어제 호실적을 전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램 리서치가 6%대의 급등으로 진행된 반면에 인텔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실망감을 안기면서 7% 가까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기에 앞서서 알파벳이 마감 후에 실적을 전했습니다. 강력한 매출 성장세를 증명해내는 실적이었죠. 매출액과 EPS 보시면 컨센서스를 둘 다 크게 웃도는 실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이번에 알파벳 실적을 볼 때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는 관세에 따른 타격,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와 광고를 줄일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알파벳이 타격을 입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과였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 10%,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 28%의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또 하나의 광고 트래픽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TAC 매출 역시도 137억 달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세 타격이 없었다.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파벳의 실적을 볼 때 한 가지 또 포인트는 캐펙스, 그러니까 AI 투심을 가름하게 될 부분인데요. 2025년도 캐펙스 규모를 750억 달러 수준으로 재확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710억 달러 정도가 예상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 지출의 대부분은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의 투심에도 이 소식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여전히 탄탄하다라면서 지금 빅테크주들이 AI 관련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최근의 우려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들입니다. 테슬라 조금 아까 전해진 소식인데요. 노르웨이에서 FSD 운영 예외 허가를 획득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허가를 받은 운전자들은 실제 도로 위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정규장에서도 3.5%의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강보합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아이폰 인도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 생산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 당국이 아이폰의 생산 장비를 중국에서 인도로 들여오는 그 프로세스를 차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에는 승인을 하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렸다면 지금은 4달까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주들의 시세를 확인해 보자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아이온큐,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의 호재성 이슈들이 들려왔고요.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주 테마주로에서는 로켓랩, 미국 국방부 수주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7%대의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특징주들 전부 확인해 봤고요. 국내 증시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한동안은 미국의 좀 부침을 겪어도 국내가 견조했기 때문에 디커플링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이렇게 뉴욕장이 올라주는 날,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양자나 로켓 등에서 상승세를 보여줄 때는 국내에서도 좀 커플링이 돼서 주요 섹터와 테마단의 힘을 함께 받아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의 내용부터 해서 밤사이 전해진 소식들까지 간략하게 한 번씩 더 추려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딱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약간의 환호할 줄 알았었는데 한국의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을 하회하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해졌죠. 관세 압박과 정치적 불확실성, 대형 산불, 이런 복합적 요인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외국인은 20거래일 중에 여전히 19거래일을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국내장을 강하게 사주는 강력한 매수 조치가 부재하다라는 것이 지수가 치고 나가는 힘을 좀 빼앗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분기 실적이 속속 전달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관세 영향이 배제된 수치다라는 인식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정말 좋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환호해주진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숫자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고환율 수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는 환율의 환경이 바뀌어갈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해서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실적을 내놓고 주가 반영을 좀 못했던 아쉬운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죠. 좋을 것으로 봤던 것에 그 이상을 해낼 경우 시장은 명확하게 또 화답을 해줍니다. 그 예가 바로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또 나타냈고요. 지수 하단을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외로 봤을 때는 비만 쪽, 계속 웹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1,500억 펀드 조성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스터블루 등의 상승세 도드라졌고요. 웹툰, 그리고 비만 쪽은 어제 인벤티지랩 저희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를 나눴던 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노보노디스크가 한국의 식약처에 청소년들도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 허가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인 블루엠텍 등을 비롯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했죠. 보톡스 수출 좋았고요. 화장품 수출 괜찮았다라는 소식에 환호하는 종목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쌈바는 쉬었지만 일부 바이오 종목들은 계속된 호재 상한가 흐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라젠이 그랬고요. 네이처셀이 그랬고요. 어제는 HK이노엔의 급등세도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명확하게 거래 실리며 강한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제약바이오가 개별 플레이로 정말 모멘텀을 받아가기 좋은 섹터다라는 걸 아직까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장남의 방한 일정에 신세계그룹이 어제 또 반응하기도 했네요. 어제장에 대한 짤막한 요약이 되겠고요. 어제 올랐던 섹터들, 그 섹터 내에 상승에 기여했던 종목들을 옆에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건설이었습니다. 좋은 실적 소식도 있었고 요즘에 건설 섹터가 엄청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로 앞으로 추려지는 과정, 생존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에 분위기 좋죠. 어제도 6% 상승이고요. 현대건설 역시나 4% 상승으로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계 업종이 두 번째로 코스피 내에서 많이 올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4% 상승,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이야기 나눠보죠. 운송 쪽으로 가면 HD 현대미포에 좋은 소식이 맞물리면서
35%에 급등했던 것 꼽아볼 수 있고요. 어제 증권사 보고서 SL 전달 드렸었는데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는 가운데 SL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 자동차단에서는 상승했으나 그리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화학 섹터로 가볼까요? 한화솔루션. 와,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모처럼 바닥권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공약 이슈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중국 대륙의 과정 속에서 동남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영향 등이 맞물려서 한화솔루션의 가격대가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화장품 역시나 화학 섹터죠. 제이준 코스메틱 등을 비롯해서 화장품 섹터 강세 흐름 기록하며 화학업종의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어제 각 섹터별로 영향을 줬던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론 그게 뭡니까? 라고 외치는 조선주. 자, 조선 섹터. 올해 상승률 보실까요? 만만치 않게 좋았습니다. 한화오션 117%, 현대중공업도 30%, 그리고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본행제 쪽도 70%의 상승을 기록했죠. 그런데 어제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 두 종목의 시세는 바뀐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6%고요. HD, 현대미포가 15% 상승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 섹터는 한 2거래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어제는 또 일부 종목 중심으로 급등세를 시연했습니다. 조선의 세로는 없는 것일까요? 어제 나왔던 조선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죠. 자, 조선의 조정은 어떤 계기일까요? 라면 4월 22일에 방송을 했죠. 한 2거래일 정도 조선 섹터가 다른 업종 대비 부진한 시점이었습니다. 정답은 더 살 계기였을까요? 일단 어제자 흐름만 본다면 더 살 계기였든 아니면 보유자가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든이 되겠죠. 선별 수주로 고가 수주 본격 인도되고 있어서 이익이 급증하는 시기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요. 어제 나온 조선사들의 실적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좀 아쉬운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만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 대비 정말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리고 조선사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선표를 앞당길 정도로 생산 공정이 원활하다. 인도 시기, 그러니까 뭔가 인도하는 그 계획표라고 보면 되실 텐데요. 그 인도 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공정이 지금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의 생산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줬고요. HD 현대미포가 아시아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2척의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독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시간 외에서는 여기에 또 개별적인 뉴스도 붙네요. 트럼프의 장남이 30일에 거제와 울산 조선소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면서 조선 섹터에 대한 장작은 마르지 않고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관점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어제 컨콜 등에서의 조선 섹터 내 기업들의 이야기가 꽤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HD 현대중공업의 컨퍼런스 콜이었습니다. 2007년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답변을 기자에게 건넸다고 하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과 HD 현대미포 2007년도 상승률 보시면 251% 이때거든요. 그 해에만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그렇고요. 예전에 본행제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는 거제 강아지도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좋은 시세를 조선 전반이 기록을 했던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조선도 더 갈 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보유자들의 영역일까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조선 섹터에 대해서 잠시 후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얘기하면 또 K조선, K원자력 해서 원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3월 6일이었습니다. 원전과 조선의 공통점을 언급했죠. 미국이 후퇴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 전진한 산업이고 원전의 노후화, 조선도 노후선의 교체 사이클 얘기가 있었죠. 원전의 노후화로 새로운 원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권 다툼에 원전이 들어갔고요. 한국이 유독 빛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원전과 조선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6배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조금 쫓기는 분위기이고요. 세계 원전 건설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대비 한동안 미국은 조금 주춤했었죠. 그런 가운데 AI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원전은 탄소 중립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원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한국의 기술력이 괜찮습니다. 자, 원전 밸류체인, 우라늄 채굴부터 농축, 발전, 폐기물 처리까지. 앞에는 사실 우리가 없습니다. 우라늄 발전 쪽으로 봤을 때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공사 기일이나 가격 면에서 프랑스 대비 한국이 더 뛰어나다라는 시각 등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거기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까지 해결이 된 상황이었고 정책적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시장은 탈원전에서 다시 복원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전은 참 팔자가 기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탈원전에서 복원전으로 그러다 보니 갈등과 대립의 상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그런 원전을 좀 끌어내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AI로 인해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도 필요해라는 논리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원전의 뒷배가 돼주긴 했습니다만 시세적으로 강력한 분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있었고요.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있었죠. 탈원전에 대한 압박도 있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완화되는 지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시세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는데요. 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4월 들어서 분위기가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일장에도 4%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제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장 막판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이게 바로 어제 장중 차트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끝까지 밀리지 않고 그 막판 수급을 유지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4%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애프터마켓 역시나 그 시간 내에서 잠시 조정이 있었다가 강력하게 또 회복하며 마무리가 됐어요. 결국 대체거래소의 막판 수급에 들어오며 고가 마감을 한 점에서 대형주의 양봉을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한 27,000원 부근인가요?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잘 흡수하고 올라가는 과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모처럼 팔자 피는 듯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력한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은 몹시 반가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전으로의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서 올랐습니다라는 장중의 특징주성 코멘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는 내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수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게 됐죠. 자, 원전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100년의 믿음을 전제로 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왜냐? 수주하는데 10년, 건설하는데 많게는 15년, 운영하는데 80년, 해체하는데 15년에서 30년. 그러니까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한 원전이
수명을 다하는 걸 보고 죽지 못할 정도로 원전의 수명은 깁니다. 이 모든 절차를 밟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드디어 기다렸던 체코 원전 관련한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요. 2015년도에 한국과 체코가 원전 협력 MOU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할게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2024년도 7월에 한수원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노이즈로 껴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경쟁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수원 계약에 장애물이 없다라는 체코 측의 입장을 받아들었고요. 시장에서는 5월 7일경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이었다가 4월이었다가 드디어 이제 5월 7일이라는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언급 등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 마지막 키를 열고 또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 많이 전달드렸죠. 설계하는데 한정 기술부터 해서 건축에 이런 민간 이제 한수원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쪽에 컨소시엄의 한정 KPS 안전산업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주요 주기기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보조기기 쪽에 BHI 등 원전 쪽의 종목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을 더 즐기고 더 추가 상승 여력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점인지 잠시 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찍고 다시 돌아온 태조 이방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죠? 태조 이방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태조가 아니라 태종인데 왜 태조라 그러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섹터가 올라가니까 그 앞머리 글자를 따서 좀 특징주성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거죠. 역사적으로는 당연히 태종 이방원이고요. 태조는 이성계죠. 신조어 때문에 약간 족보가 꼬인 느낌은 있지만 태조 이방원이 점 찍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지금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요. 조선과 기자재는 함께 잘 가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넣을 게 없습니다.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방원, 사실 2차 전지였는데 요즘엔 ESS로 좀 분류를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또 한국어와 영어인데. 네, 그리고 방산,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살짝 조정받나 했는데 그럼에도 잘 조정을 이겨내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쪽은 어제 또 관심을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죠. 그중에 하나솔루션, 최근에 매도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억울할 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새로운 신재생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미국의 중국 대리기 속에서 조금 빗보는 가격의 상승 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사업, 미국에서 Q셀의 100% 자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해서 전달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재고가 감소한다라는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됐고요. 하나증권에서는 2년 만에 투자 의견을 상향하겠다라며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모듈 판가 상승이 포착됐다라고 하고요. 27,000원의 전일 종가에서 목표가 올려서 34,000원으로 잡았네요. 자,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 역시나 오늘 아침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태조 이방원에서 시장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2차 전지 진영에서 강력하게 치고 일어난다면 이쪽의 수급이 또 약간의 매기 이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분명한 주축인 것은 명확한 요즘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들의 좋은 뉴스가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을 법한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단 잦아드는 불확실성,
가능성 우려가 약간씩 줄고는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한 방을 때려놓고 이제부터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낮춰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중국에서는 그에 대한 코멘트가 없긴 합니다. 인도와 일본 빠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한국과의 성공적 회담이 있었다라고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더해졌죠. 베센트 재무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에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네요. 거기다 연준도 조금 거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 해맥 연은 총재, 경제 상황이 명확하다면 6월에 조치할 것이다.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등장한 거죠. 월러 이사 역시나 실업률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인하의 조건이 될 것이다라며 고용을 중시하겠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드러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가 맞물리며 증시가 올랐고요. 달러와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AI 쪽도 요즘 걱정이 있었죠.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부사장이 그 걱정을 좀 일축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강한 수요가 있다라고 확인해줬고요. 엔비디아의 수석이사 조시 파커도 어떠한 데이터 센터 축소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진영에 전반적으로 같이 힘받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실적 이슈 이후 좀 부진했던 IBM 쪽은 예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외 실적에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알파벳은 앞서 체린 앵커 말씀주셨다시피 좋은 실적과 주주 환원책으로 주가 올라갔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적에 실망감이 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 시간 외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네요. 자,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흐름에서 인텔 실적 평가만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입니다. 한미 협상에 대한 얘기, 일단은 탐색전이라서 뚜렷하게 무언가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그냥 평온한 합의에 도달하겠구나라는 기대 정도랄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월 15일에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협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7월 8일 전까지 미국의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과 7월 요 가운데 일정에 6월이 있죠. 바로 조기 대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5월에 얼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조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 그 공을 넘기게 될지 어떤 상황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관심사인 무역과 조선 에너지 쪽의 협력을 소개하고 자동차 쪽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라는 관세 협상에 좀 주력해서 피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방위비 분담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합의였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대2 만남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국내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미 만남에 대한 얘기했고요. 전체적인 이런 관세에 대한 협상을 나눠가는 분위기 속에서 좋았던 미국장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섹터가 좋았다라는 게 좋은 겁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진영이 괜찮았다라는 점. 국내에서 비만 당뇨 쪽이 핫하죠. 일라이릴리가 밤사이 또다시 올라줬다라는 점. 거기에 테슬라도 일단 주가 상승을 유지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한동안은 온갖 경기 불안이 감지되면서 이 필수 소비재 외에는 다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방어적인 필수 소비재 대비해서 나머지 섹터가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기록한 점에서 시장에는 나쁠 것 없는 뉴욕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그래도 노이즈는 좀 짚어봐야겠죠. 알테오젠에 대한 노이즈가 또다시 등장을 했는데 할로자임이 머크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할로자임은 정말 포기하지 않네요. 알테오젠의 입장 발표를 보겠습니다. 할로자임의 이 특허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광범위한 분석 완료를 끝냈고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ALT B4, 우리의 ALT B4와
DASE 뭐라고 읽는지 잘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물질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관련 노이즈 등장 후에도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십은 확대됐다라는 점에서 알테오젠은 이상무라는 입장이고요. 신한투자의 엄민용 연구원의 이야기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할로자임이 왜 머크를 자꾸 거느냐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알테오젠의 특허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는 것에선 이미 100% 질 게 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할로자임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주 요청에 의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노이즈가 있음에도 머크, 다이치상쿄, 아스트라제네카 계속 신규 계약을 엄청난 규모로 했던 것처럼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노이즈가 일단 나왔는데 그에 대한 강력한 반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알테오젠은 또 어찌 될지 43만 원 갔다가 한 35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39만 원 부근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 오늘 장중에 해석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뉴스도 모처럼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체리네커 특징주로도 얘기를 주셨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죠. 연방 차원의 단일 기준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그 근거로 중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해서 이 산업이 성장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일전에 트럼프를 지지할 때 시장에서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산업을 하던 자율주행을 하던 워낙 바이든 행정부에서 옥죄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이유가 자기가 하려는 모든 산업의 규제 완화라는 지지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일단 그에 대한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인 건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가 하나 생겨났고요. 테슬라가 노르웨이 공공도로에 FSD 승인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종목단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자율주행 쪽에서 이 뉴스에 서서히 모여가는 장작들이 생겨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려왔던 섹터 뉴스들 열어봤고요. 이제 일정으로 가보죠. 오늘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관세 측면에서는 한미 2대2 협상, 무난한 탐색전을 들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가가 반영하는가 오늘 보셔야 되고요. 트럼프는 중국과 오전에 회의를 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톤이 조금씩 다르죠. 트럼프가 계속 톤 다운하면서 중국에게 내가 세게 안 할게, 협상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도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좀 자극하는 얘기가 있었고 AI 진영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여전히 견고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국내장에 우호적인 뉴스들이 많았던 밤사이 미국입니다. 자, 오늘 실적은 기아, 현대모비스,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중공업, HL만도 등의 실적 나올 겁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KB금융이 실적을 냈는데 예상치 대비 다 한 6, 7% 정도 상회 수준이었습니다. KB금융 실적 이상으로 무언가가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암학회가 개최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AI 기술 패권 주제 토론도 최근에 워낙 어떤 인사들의 행보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넣어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참고용으로 체크해 주시죠. 중요한 건 5월과 6월의 일정이 되겠죠. 5월 1일 애플의 실적 있고요. 5월 8일 FMC 금리 결정 있을 거고요. 이제 5월 15일에 앞서 미국과 한국의 만남이 한 번 더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 폴란드 대통령 선거일, 5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리고 6월 3일 다들 아시는 대통령 선거 예정일이고요. 애플의 개발자 회의도 6월 9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반갑네요. 6월에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이 재개된다라는 소식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뷰티 쪽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지칠 줄 모르고 질주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최근에 MZ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법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만큼 모범생인 이 화장품 섹터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섹터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1분기 수출액 자체가
26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접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3조 2,90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수출액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3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신기록을 달성한 건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3%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는 관세에 대한 이슈잖아요. 물론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 뭔가 말이 오간다. 그리고 관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관세의 여파일 겁니다. 그런데 화장품 섹터는 관세 걱정에서 좀 벗어난 섹터이다라고 증권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컨센서스 자체가 트럼프가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였습니다. 우선 그 이유로는 매출 원가가 낮다는 점이 꼽히고 있고요. 주요 ODM 기업들이 미국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만한 타격이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화장품 업종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삼성증권도 상호관세의 일부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리면서 화장품 섹터는 빅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컨센서스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세가 어떻든 시장이 더 커질 것인가. 왜냐하면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것이고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점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뷰티 그리고 퍼스널 케어 시장의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뷰티 시장은 약 960조 원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미국 시장만 보시더라도 약 149조 원 규모로 지금 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49조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봤던 수출액의 한 10배 이상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의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제가 헤드라인, 우리가 좀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헤드라인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이 K-뷰티가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인디 브랜드들의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들이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이소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이러한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매출처를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이소와 나머지 이 매출 다변화 정책이 어느 정도로 더 커질 것인가도 화장품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 다이소가 쏘아올린 공을 초저가 화장품이 받아 올려서 이제는 CU라든지 GS25 같은 편의점에서도 작은 화장품들을 팔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트까지 참전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마트는 특히나 LG 생활건강과 함께 손을 잡고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드디어 LG 생활건강도 고품가, 그러니까 비싼 화장품을 파는 거에만 주력하지 않고 조금은 저렴한 화장품을 공략하겠다라는 점에서 지금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겠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까지 공략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아프리카 시장까지 노려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판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K-뷰티의 활약을 위해서 할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꾸준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는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스타트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끊었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우리나라 K-뷰티의 이름을 알렸는데 그 이후에 인디 브랜드들이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크림의 인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선크림의 사재기 현상까지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최대 수혜가 예상되는 쪽은 ODM사들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ODM 쪽의 관심도는 최근에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ODM사들 중에서는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지 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적인 ODM사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꼽히고 있는데 고객사 수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고객사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콜마는 지난해 말 대비 600개 이상의 고객사 수가 늘어났고요. 코스맥스도 지난해 말 대비 800개 이상의 고객사가 새롭게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활약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법인을 제외한 미국과 동남아 등에서 고객사 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상당히 깊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가장 집중해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고객사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집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 좀 도와주겠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맥스는 이미 할랄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그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문화를 갖고 있는 중동이라든지 그러한 시장을 조금 더 쉽사리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맥스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제2공장을 완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 일단 생산량 자체가 1억 8천만 개에서 3억 개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 영업이익 30%가량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도 메리트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ODM사들에 대해서 먼저 핵심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업계에서는 이 섹터 내에서 이제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예전에는 K-뷰티라는 큰 키워드 내에서 화장품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종목 선정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떤 쪽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 시각을 좀 엿봤는데요. 먼저 클리오와 코스메카 코리아는 정말 아쉽지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 비중을 줄이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7%대에서 6%대까지 줄였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KB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7.59%에서 마찬가지로 6.79%까지 조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비중 축소를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참고해 보는 차원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도 증권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는 제가 앞서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린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PR과 펌텍코리아 이 두 종목도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찍어낼 것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과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분류해 놓은 이유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이전 시간에 LG생활건강과 비교를 하면서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고 그리고 좀 증가보다는 감소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컨센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고 이 실적 자체가 개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3월 28일부터 기관 투자자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20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동안 매도를 하다가 어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급의 양상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순환이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ODM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함께 묶어서 가져가 보면 좋을 만한 쪽으로는 최근 들어서 용기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펌텍코리아인데요. 우선 펌텍코리아는 국내 1위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제조 업체입니다. 점유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펌텍코리아도 보법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있죠. 그리고 최근 트렌드 자체가 좀 무거운 병으로 만들어진 용기보다는 튜브라든지 펌프로 변화를 하는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펌텍코리아의 메리트 짚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용기를 만들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용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펌텍코리아가 조금 더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용기를 프리몰드라고 하는데요. 이 펌텍코리아의 프리몰드 매출은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고객에 대해서도 모멘텀 갖고 있고요. 이제 3개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2025년 하반기에는 4공장이 완공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모두 다 합쳐봤을 때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줄을 쳐놓긴 했는데요. 지금 펌텍코리아가 화장품 섹터 내에서 주목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저희와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 그리고 실적도 많았고요. 미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트럼프는 관세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국내는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조성우 부장님 그리고 진만쌤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조금씩 매주 금요일을 뵐 때마다 좀 더 가뿐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각종 관세 우려가 막 격화됐었다가 지금은 약간씩 톤 다운되는 느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국장의 흔들림 대비 국내가 더 견조했었고요. 자, 조성우 부장님, 시장에 대한 시각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뭐 똑같습니다. 시장이 밀린다 싶으면 현금을 가동해서 주식을 계속 모아가시는 거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조금씩 은은하게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다시피 매크로 쪽에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이전만큼은 좀 아닌 쪽으로 조금 그래도 완화되는 쪽으로 시장의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또 뉴욕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뉴욕 증시가 지금 정확하게 동조화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뉴욕 증시가 좀 올라 있으면 또 기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좋게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심리가 이제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도 그 전에는 뭐 일방 통행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협상 쪽에 협상에 대한 카드들을 계속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기대를 계속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만 근데 조성호 부장님 네. 외국인의 수급이 언제쯤 좀 시장에 유입이 될까요? 저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올해 사실 좀 기록적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4월 현재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코스피를 16조 8천억을 매도한 상황이고요. 이 중에 무려 10조 5천억을 이번 달 현재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의 클라이막스를 지나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앞뒤로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이제 시장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클라이막스로 치닫다 보니까 외국인도 일단은 좀 매도하는 그런 쪽의 기조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다 이제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또 최근에 발표된 우리 지금 GDP가 또 역성장 나오고 네. 있으니까 뭐 우리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또 매력이 없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외국인의 올해 매도 중에 가장 좀 클라이막스였던 4월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1,500원을 걱정했던 상황에서 어제가 지금 1,400원대 초반을 도모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왜 안 사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환율이 이 기조에서 버텨만 준다면 외국인 결국엔 끌려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확대하는 쪽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이제 언제쯤 다시 사들어올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반도체 투톱의 실적이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외국인 매도도 있습니다만 그 외국인 매도의 배경이 트럼프의 관세 우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된다면 외국인은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서서히 좀 들어오는 시점을 저울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만쌤의 시각은 어떠신지 외국인 수급 혹은 미장의 흐름, 국내 섹터의 동향 놓고 봤을 때 진만쌤이 보시는 지금 중요한 관전들은 어떤 겁니까? 네, 일단 다행히도 좀 트럼프가 관세 얘기할 때마다 좀 등락폭이 심했는데 이제 일봉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변동성이 매번 그랬듯이 크게 변한 건 없고 어제도 실제로 저녁에 중국과 협상이 가짜 뉴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즉 이제 관세 노이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더 악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단부를 깰 만한 이슈가 나오려면은 실제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역성장이 또 안 좋게 나온다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든지 이런 이제 액션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먼저 구글이 스타트를 잘 끊어줬습니다. 이제 가이던스를 축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상황을 보고 뉘앙스를 보면은 조금 늘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액션들을 취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1분기 실적까지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관세 영향이 있을 2분기 정도부터 역성장을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국내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 좋으면은 이제 대체골에서 8시에 바짝 뜨고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미국 시장이 애매해서 대체거래소 쪽에서 음봉이 떴을 때 사신 분들이 오히려 환희하시고 오히려 양봉이 나와서 이제 진짜 반등인가 하고 사셨던 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8시에 대체거래소 쪽에서 어떤 액션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보통 양봉 때는 안 잡으시는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죠. 이제 만약에 이제 IT나 반도체 업황이 아마 계속 좋을 거야라고 얘기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테마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작은 이제 아까 이제 화장품 설명 잘해주셨는데 화장품 쪽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IT 업종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쪽을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하기에 좀 제한된 부분들 오히려 중소형 스몰캡 중에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달러 쪽을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원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1,400원 밑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조선이나 최근에 원화 가치 약세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수출 업종들의 실적이 또 반대로 꺾여 나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원 달러가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대해서 일단 그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약간의 의견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기간을 바라보는 기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분의 의견을 수급 내에서 한번 파악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섹터를 갖다가 저희가 한미협상 관련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선 업종을 살짝 쉬고 또 가고 계속 군부를 떼는 장작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즐기시면 되는데 정말 더 간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등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방금 진만쌤의 의견에서는 이제 환율을 고려했을 때 약간의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보수적인 톤을 건네주시긴 했었는데 진만쌤과 조성호 부장님의 조선 섹터에 대한 각각의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성호 부장님은 계속 조선보다는 그래도 지금 편안한 반도체라는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조선 괜찮지 않나요?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가격의 관점에서만 많이 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주에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물론 이제 저도 뭐 조선주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고 진즉에 팔긴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를 촉발한 것은 물론 이제 실적의 이슈가 있었죠. 일단 어제 뭐 현대 미포조선인가 아니죠 HD 한국조선해양의 호실적이 바탕이 돼서 이제 조선주가 힘을 받았었는데 또 장중에 사실 스팟으로 전해드렸던 뉴스가 사실 상승폭을 더 키웠던 거였거든요. 미국의 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서 뭐 LNG 이제 선박 뭐 18척을 뭐 이제 뭐 7월 9월 정도에 최종 뭐 투자 결정을 해서 뭐 발주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 가지고 조선주가 일제히 또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차라리 어제 이 이슈가 없었더라면은 또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내러티브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는 실적 좋아지고 업황 좋아지는 거 다 알거든요. 어제 현대중공업그룹 컨콜 내용도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내용은 좋아요. 물론 좋은 얘기 하겠죠. 뭐 일회성 비용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일회성이 크게 없고요. 매출이 개선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그 강제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조선주 쪽에 애둘러서 이제 외면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숙련공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 조선소를 안 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쓰는 사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숙련도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생산성 좋아진다. 그리고 호실적이다. 뭐 사실 이렇게 보면 조선주 진짜 이거 내가 안 산 바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로지 실적과 컨콜만 놓고 보면은 또 냉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내가 좀 너무 조선주를 오버밸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다시 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등을 하니까 에이, 이건 내 밥이 아닌가 보다. 저는 사실 조선주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에게는 뭐 더 즐기실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다라고 보지만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는 글쎄요, 가격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미 그렇잖아요. 남들은 벌써 이만큼 수익 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좀 일단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은 즐기시되 신규 진입은 지금 좀 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을 바라보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만 쌤은 어떤 의견이신지 조선 섹터 내 전체적인 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네, 저는 조선주들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2차 전지가 너무나 좋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 쪽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춰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외국인 들어오면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매번 그랬듯이 매년도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좀 올라가는 섹터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종목들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 조선주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종목군들이 굉장히 넓어져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편하게 매매 한번 보시라고 이제 제가 세 섹터 정도 가져와 봤는데 내가 이제 어려운 거 하기 싫다. 그냥 이제 조선주 사두고서 그냥 보고 싶다라 그냥 이제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HD 현대 미포가 가장 성장성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주가 탄력성도 그렇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외부적인 환경과 노이즈에서 가장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HD 현대 미포를 최우선주로 내가 그냥 사두고서 안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오버슈팅 즉 이제 조금 더 지수 대비해서 나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전히 지금 기자재 업종들이 덜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 업종들 내에서 뭐 세진중공업이나 이제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이벤트를 원한다.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제 주니어가 방문을 해서 지금 이제 밑에 내려서 MRO 관련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HJ중공업이 지금 위치에서는 제일 오버슈팅 나오고 단기 이벤트 보기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 이제 섹터별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조선주 ETF들도 많이 관심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퇴직금 ETF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조선 이제 ETF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HD 현대 미포, 오버슈팅은 기자재 업종, 그다음에 특정 이벤트는 HJ중공업 세 종목 정도 한번 이제 섹터별로 혹은 입맛별로 한번 가져와 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25년도에 조선주들 충분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에 대한 두 분의 시각 확인해봤고요. 이제 그러면 조선 섹터도 영향을 받겠지만 알래스카 드림 이슈가 또 부각이 될지 자동차 쪽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2대2 한미 미팅 결과 일단은 뭐 다 아는 내용이었고 탐색전 정도였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라는 건데 또 우호적이다 그러면 또 얼마나 우리가 무언가 트럼프가 만족할 것을 줬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협상이 돼서 주요 섹터가 힘받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일단 한미 관련한 협상이 지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특히 자동차 진영 오늘 기아 실적도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주세요. 일단 사실 이제 그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일단 대미 그 외교 채널이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는 쪽에 대해서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다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사실 뭐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또 의견이 분분하죠. 뭐 신정부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가서 뭐 이러냐라는 그런 이제 지적도 있고 또 한편은 또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이 초석을 다져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일단 대미 외교 채널이 일단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쪽에서 일단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런 어떤 주요 아젠다 중에는 또 조선이나 또 LNG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선이 또 어떤 내러티브가 또 붙을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이게 뭐 팔라는 의견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곡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이 협상에서 그래도 제가 내심 좀 기대했던 부분들은 일단 그 2+2 협상인데 그래도 카운터파트가 베센트예요. 그나마 이제 트럼프 이 정부 강요 중에서 가장 온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라서 좀 내심 그래도 좀 그래도 우리나라 쪽에는 우호적인 그런 어떤 좀 방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내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합의될지는 그건 나중에 지나봐야 알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자동차 쪽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더 아마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나 LNG 이런 걸로 올라가는데 자동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어제 현대차가 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이 탄력을 못 받으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그런 궁금함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무역 균형이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이제 자유무역을 했던 틀 안에서의 어떤 복원을 사실은 의도하는 측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외로 좀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통근 투자를 또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테이블 위에서 전 논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이나 LNG가 여기서 어떤 기대감으로 내러티브가 더 붙느냐보단 그동안 좀 탄력이 적었던 자동차 쪽에서 우리가 좀 기대할 거리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한미 통상 협의에서 오히려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역설적으로 저는 자동차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현대차입니까? 오늘의 기아일까요? 실적 나온 기아일까요? 아니면 부품단의 SL, 성우하이텍 이런 쪽일까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자동차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차 쪽에 기대감은 있는데 이 현대차가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역대 최대가 나왔죠.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 어닝 시즌에 여러분들 하나 포인트를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게 있는 게요. 실적이 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TSMC의 실적 좋은 거 여러분 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그때 컨콜에서 뭐라고 나왔죠? 관세 인상 영향 때문에 선주문이 왔던 영향이 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이 그대로 기조로 유지될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달린 실적이었거든요. 자 어제 SK하이닉스가 또 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전강 후약으로 미끄러졌느냐. TSMC가 그런 어떤 관세 때문에 선주문이 들어온 영향이 SK하이닉스라고 없었을까? 자, 현대차 실적도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복잡한 얘기 같지만 자,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PC 소비 지출 지표에서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확 늘었다는 것도 역시 관세 인상 전에 자동차 구매를 서두르려는 그런 심리가 소비로 이어졌던 부분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현대차 실적에 반영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따로 좀 별도로 떼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체적인 섹터는 현재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물음표가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차 그룹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와중에서도 관세 우려에서 좀 비껴갈 수도 있으면서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를 여전히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존의 이야기대로 지난번에 언급 주셨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만쌤께 이제 저희 관세 얘기도 여쭤봐야 되고, 원전 얘기도 여쭤봐야 되고 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원전 급해서 시간 때문에 그것부터 가겠습니다. 원전 체코 관련해서 이제 노이즈가 해소가 되고 5월 7일에 최종 계약이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상황이에요. 탈원전 쪽도 이제 멈췄단 말이죠. 이제 함께 원전을 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전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조금 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전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급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좀 보셔야 된다. 상대적으로 약점이 조금 덜한 섹터, 즉 이제 관세에서 그래도 원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관세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전 혹은 이제 LNG 관련주들의 흐름은 저는 조금 더 룸이 남았다라고 보시고 실제로 몇 안 되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이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벤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관세 협의 내에서 분명히 LNG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테마성 이슈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여전히 지금 사실 지금 위치상으로는 돌파 자리입니다. 딱 그 애매한 돌파 꺾이면은 또한 마이너스 10%까지 금방 가는 자리라서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최종 목적지가 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고 BHI 두 종목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조금 더 BHI가 지금 수주자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여전히 BHI를 최선호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이제 협의가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들 사실 이제 조금 롱텀으로 보면은 중국이랑 일본, 유럽도 협상을 안 했는데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서 할 필요는 굳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본 조속 행정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단기성 호재 이슈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테마성 이슈들도 충분히 액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말씀 주신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27,000원 코 원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방향을 봤을 때는 위로 열어두신 거고요. BHI도 매력적이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이제 종목으로 곧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조성호 부장님이 오늘 골라주신 종목은 태양광 쪽이네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신재생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솔루션이 아니네요. 하나솔루션 요즘 분위기 너무 좋다. 하나솔루션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느긋하신 분들은 하나솔루션이 좋겠지만 제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린 건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 연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 좀 필요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단기적인 걸 노리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솔루션이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곧잘 또 매매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해보니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한번 수급 붙으면 또 곧잘 탄력이 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둘 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좀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낙폭과대 섹터에는 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또 2차 전지 쪽도 타이밍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또 이 신재생 쪽이야말로 사실은 그동안 낙폭 과대 중에 과대인 대표적인 섹터였죠.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CS 윈드에 호실적이 있어서 신재생이 그래도 좀 실적으로 가나 싶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또 고꾸라진 참 어떤 좀 서름의 섹터였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번에 갑자기 뭐 트럼프가 중국산 뭐 태양광에 뭐 3,500% 뭐 이런 관세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부각되면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신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곁들여져 있는 상황이라 저는 물론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도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빠른 시세를 원한다면 지금은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신재생 쪽이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고요. 이제 진만쌤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지금 어떤 점이요? 네, 원래 월요일에 있으면 조금 테마 이슈를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오늘 그냥 사둬서 묵혀둬도 되는 종목 한번 가져와 봤고요. 한국가스공사 구대항고래 프로젝트 관련 섹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LNG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분명히 한 번 정도 이제 좀 대형주들도 그렇고 중소형주 뭐 넥스트리나 관련돼서 올라갔던 종목
종목군들에 대해 좀 자금 유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 개선의 역할로 일단은 외부의 큰 틀은 잡혀져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테마성 이슈는 LNG 관련돼서 이제 협상, 원래 알래스카 투자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몇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안 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한 종목만 섹터의 한 종목만 이제 수급이 꽂혔을 때 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의 골고루 수급이 나왔을 때 이게 섹터 내에 분명히 존이 혹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벤트 보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외형적으로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딱 금요일 날 오후장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실 분들 한 일주일 정도 끌고 가실 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각각의 종목의 향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리마켓은 어떤 분위기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의 종목들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상승권의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알테오제는 할로제임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1.6% 하락권의 출발입니다. 참고해 주시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 종목들은 나름 양호하게 1%대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삼성중공업과 현대 미포조선 등의 시세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일단 1%대 상승 출발 확인이 됐고요.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었던 삼성중공업 1% 하락권의 출발입니다. 어제 급등했었던 애경케미칼 일단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나트륨이온 배터리 개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원전 쪽은 G2파워, 우진엔텍 거래량 상위에 들어가면서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BHI 역시나 4%대 상승권 출발이고요. 현대임스 볼까요? 조선 섹터에서 조금 가볍게 가는 트레이딩 종목으로 많이들 거론을 하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오늘 프리마켓 분위기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급등 이슈 있었던 인벤티지랩, 경구용 치료제 이슈, 장기 지속형 플랫폼 쪽의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 프리마켓은 10% 정도의 오름권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의 시세는 참고용으로 하시면서 개장 이후에 종목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호 부장님, 김진만 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